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목욕탕에서 확산하는 사례가 특히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이어지자 방역당국이 지난 3월 이른바 달목욕이라고 불리는 월정액 이용권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욕탕들은 편법으로 피해가고 있어서 보다 세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목욕탕발 집단 감염이 이어졌던 지난 3월. 방역당국은 전국 목욕탕에서 월정액 이용권인 이른바 달목욕을 금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목욕탕에 머무는 행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지 3달이 지났지만 목욕탕에선 아직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과거 집단 감염이 있었던 대형 목욕탕을 중심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울산의 한 목욕탕. 달목욕은 안 되지만 헬스장 이용권을 끊으면 매일 목욕탕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달목욕은 지금 현재 안 됩니다. 하고 사우나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와 목욕을 함께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헬스, 사우나 같이 합해서 12만 원입니다. 매일 이용 가능한 거죠? 네네네. 대부분의 목욕탕에서 운영하는 결합상품과 달목욕의 가격차는 단돈 10,000원. 사실상 달목욕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지자체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결합상품이 단속 대상이라는 지자체도 있지만 서비스의 개념이라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따로 목욕을 한다는 의미에서 또 따로 목욕 비용을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운동하시고 씻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내린 조치엔 달목욕을 금지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안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목욕탕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보다 세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동현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9월까지 울산 시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2학기 전면 등교 지원을 위해 7월과 8월 여름방학 중에 교직원과 고3 학생 등 3만 1,000여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말부터는 50대를 우선 접종하고 40대 이하는 8월부터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은 17일 기준 백신 1차 접종은 인구 대비 23.7%, 2차 접종은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형 뉴딜 사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뉴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과 수소 산업은 한국판 뉴딜에 반영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지난달에 열린 세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 이후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 3대 분야 30개 뉴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총 58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관내 비산먼지 발생 위반 사업장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장과 사업장 137곳으로 울주군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11개 사업장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위반 사업장 3곳에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억제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9곳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가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공장 폐수 유입 지역 등 10종류의 오염원 지역 65곳이며 조사 항목은 중금속과 벤젠, 석유 계통의 오염 실태 등입니다. 울산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점이 확인될 경우 토지 소유자와 오염 원인자에게 정밀 종사를 명령하고 정화와 복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서청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로 자매결연 지자체인 구인모 거창군수와 이승률 청도군수를 지목했습니다. 한편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해양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등 어린이집 원생 여러 명을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교사와 원장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피해 아동 부모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원생 23명이 상습학대를 당한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음식을 먹인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만 15명, CCTV에 남아있는 학대 장면만 128차례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다리와 허벅지를 밟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살 원생 등 피해 아동 8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또 다른 가해 교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학대를 사실상 방조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들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학대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학대 횟수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간 가해 교사와 원장. 피해 아동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있으세요? 피해 아동 가족들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말 못하는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아이 하나가 죽어야지 제대로 된 처벌로 바뀔 건지,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이 양형 기준이 달라질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피해 아동 상당수는 현재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사법부에서는 정서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게 대응을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인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성인기까지 그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한편 아동학대 양형 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3살 아동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학대를 한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 3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일 아동학대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3명에 대한 경찰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 등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부모는 책임감 있는 조치를 하겠다던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경찰관들에게 감봉 등의 경징계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김태근 초대위원장은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자치경찰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근 위원장은 어제 인사차 JCN에 방문한 자리에서 자치경찰 제도가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의 치안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시민 친화적으로 많이 변화했지만 시민들은 아직 부족하게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뢰 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울산에 남아있는 지뢰 제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울산의 경우 북구 무룡산 일대에 과거 군부대 방어용으로 설치했다가 제거하지 못한 지뢰가 30발가량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진행된 제거 작업에서 지뢰 2발을 찾아냈으며 오는 10월까지 제거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인 법인 지방소득세를 현행보다 3배 상향하는 대신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 지방소득세율 상승분만큼 국세인 법인세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가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완공되는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다음 달 15일에 개장합니다. 대왕암공원 북측 해안 산책로 일원에 조성된 출렁다리는 다리 기둥이 없는 무주탑 형태로 국내 해상에 세워진 무주탑 보도 현수교 가운데 최장길입니다. 동구청은 8월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9월부터는 유료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조기 타결하기 위해 집중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안건에서 노사 간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대중공업의 올해 임단협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현대자동차 노사. 올해는 지난해와 다른 양상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단 차원에서 임금 동결에 합의했던 노조는 올해만큼은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현대차 노사가 정년 연장과 단체 협약 주기 연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점은 임단협 조기 타결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사측은 오히려 올해 초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2년인 단체 협약 주기를 3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지금 정년 연장을 지속적으로 단체 협약 25조에 있는 내용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회사는 산업의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하면서 인원이 감소되고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단협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조는 올해 교섭안을 마련해 사측에 전달했지만 당장 임단협이 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2년간 임단협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19년, 20년 안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요것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21년 교섭은 아직 시작도 못할 상황이라서. 연일 수주 소식을 알리며 대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하지만 극심한 노사 갈등과 산재에 따른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난안 등의 산적한 내부 과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현대, 기아 등 완성차 산업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소속 완성차 3사 지부 조직원들은 어제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미래 전환을 책임 있게 논의할 노사정 협의체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대, 기아차 등 재벌 기업에 집중된 정부의 미래차 지원 체계, 고용 불안과 노조 영향력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협의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정교섭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청와대에 공식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수개월째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부합세에 근접하던 울산 집값이 최근 다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울산 아파트 값이 0.1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아파트 값은 5월 넷째 주 0.09% 오른 데 이어 6월 첫째 주 0.13%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남구의 경우 지난 한 주간 0.25% 올라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원자재값 고공행진에 7년간 동결됐던 시멘트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 달 1일 레미콘의 원재료인 시멘트의 1톤당 가격을 7만 5천 원에서 7만 8,800원으로 5.1% 인상하기로 시멘트 업계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최근 유연탄 가격과 인건비 상승,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 제조 원가 상승에도 시멘트 값은 7년째 동결된 상태여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레미콘 업계 역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운반비 인상 등의 비용 증가로 가격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시멘트값 인상은 레미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울산항만공사는 갑질과 불공정 행위 사전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갑질 근절 실천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항만공사는 서약식을 통해 직장 내 부당한 업무 지시와 권한 남용 금지 등 임직원 간 상호 존중 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임직원들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UPA 실천 10개명을 선정하고 갑질 신고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문화재단이 실시한 올해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 공모에서 100명을 최종 선정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278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신청해 2.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심사 등을 통해 최종 100명에게 총 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100명의 예술인은 11월 30일까지 예술활동 보고서를 울산문화재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